이거 좀 확인해줘요. 꺼지는지. 네. 빠르게 하세요. 아, 네, 마스크 안 쓰고. 여기랑 네. 야, 그러면 좀 빼놔주세요. 네 오. 여기랑 이게 아닌데 여기랑 아니 이게 맞았어요. 이거랑 뭐, 여기랑 여기. 아, 제가 가르쳐서 이렇게. 자, 그럼 네? 양심 선언을 시작한다. 렛츠 스쿼트예요. 앞에 거는 못해가지고. 근데 그래도 라이트센 한국 포함해. 해서 뭐 불러봐. 양심적이라고 생각하면 인정해줄게. 30분. 지금 이거 하시죠. 벌금이 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줌에 있는 분, 줌 친구들 양심의 손을 올리고 자 나는 숙제를 몇 퍼센트 해왔다 양심 선언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검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심의 손을 올리고 자신의 숙제를 몇 퍼센트 해왔다 생각을 하시면 양심 선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재학이는 어떻게 해요? 재한이는 숙제. 다음 숙제 검사 때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여기 시간 줘도 풀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중 친구들 양심 선언 하고 계셔요? 미니가 숫자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보여주셨습니다. 30도 솔직히 믿기진 않지만 아니 인정합니다. 진짜 그래도 했어요. 라이트센. 퍽이네. 자, 지연 80 선언하시고 한 문제 풀면은 저는 1%. 그래도 0%라고 하는 걸 저는 하긴 했는데 그쵸? 그러니까 우리 깔끔하게 5%를 주도록 하자. 왜? 80 아니었어? 80 맞지? 80 맞아. 자 그러면 조금만 줄여주시면 안 돼요? 잠깐만요. 네. 용근아 살았네. 네? 너는 1,000원 하면 되겠네. 아 네. 왜냐면 정모가 2,000원을 낼 거거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저번에 아까 내가 말했지? 우리 미리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쓸 때 한 방에 내기로 했지? 미리 낼 필요 없어. 나중에 한 방에 먹을 거야. 안 돼. 안 돼, 그런 거 안 돼. 규칙엔 예외가 없다. 규칙엔 예외가 없으셔야 돼. 자, 진도가 극한인 진도를 빨리 나가서 봅시다. 아까 말했다시피 마스크는 조금 벗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사나워가지고. 자 봅시다. 몇 쪽이요? 이 마플 머시갱이 54쪽이에요. 마플 교과서인가? 네. 신호지 안 헷갈리면. 우리가 이런 그림 뭐 어디서 많이 봤지? 옛날에 중학생 때 연립부등식 했을 때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잖아. 동그라미 색 칠하고 안 칠하고 칠하고 안 칠하고 되게 이런 거 가지고 장난 많이 쳤지. 근데 이거를 뭐 양쪽 다 칠해줬으니까 얘는 사실상 여기 굳이 쓸 필요 없구나. 저기구나. 여기 양쪽이 다 칠해줬으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A랑 B를 포함하는 범위라고. 잠깐만 줌 보이나? 줌 보이나? 양쪽을 다 포함하는 범위라고. 근데 한쪽이 뚫려 있어. 그러면은 포함하지 않는 범위라고 쓰기로 했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쓰다 보니까 길어져. 왜? 하나, 둘, 셋, 넷, 다. 그것도 꽉 찬 5개를 써야 돼. 얘도 그림을 일일이 그려야 돼. 너무 귀찮잖아. 조금 더 간드러지고 간지나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많이 쓰지도 않는 거 여러 괄호를 써서 나타내보자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포함하는 기호들을 A는 포함하고 그다음에 B는 포함하지 말고 이 안에서 가지고 노세요라는 뜻에서 대괄호를 써가지고 포함하는 건 나타내고 포함하지 않는 거는 A는 빼시고요 B도 빼세요 라는 의미에서 대괄호와 소괄호로 각각 표기를 하고 우리는 이렇게 대괄호로 닫히는 걸 대괄호가 한글에 디귿처럼 생겼죠. 그러니까 닫힌 구간이라고 합니다. 문과분들 불편하지 마세요. 닫힌 구간이라고 말하는 거 저도 알아요. 어쨌든 닫힌 구간이라고 부르고 괄호는 동그라니까 열린 구간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그래서 닫힌 구간과 열린 구간이라고 부르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런 거 어디다 쓰나요? 이런 우리끼리 약속을 한 거예요.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을 한 것뿐이죠. 여기에 문제예요. 우리가 항상 범위가 두 개 사이로만 주어지진 않죠. 그냥 예를 들어 x는 2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아는 걸로만 생각해보면 2보다는 큰 거라니까. 그러면 이렇게 적어야겠네요. 근데 이 끝에 있는 건 뭐라고 적을까? 2보다 큰 거. 숫자를 적을 게 없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한이라고 적습니다. 무한까지 계속 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대괄호로 닫아야 될까? 소괄호로 닫아야 될까가 문제지. 다시 말해서 무한을 포함을 하느냐 마느냐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예전에 했던 말이 기억난다면 무한은 수라고? 아니요, 수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약간 얘는 숫자가 아니야. 그래서 얘는 포함한다는 말이 애매합니다. 왜냐? 포함한다 했으면 x는 무한이라는 식이 맞았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식을 쓰지 않으니까 얘는 반드시 소괄호로 묶어줘야 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무한에는 대괄호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음과 같이 뭐 A 이상, A 초과, A 이하, A 미만을 각각 나타내긴 합니다. 이 부분은 뭐 쉬우니까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수 전체 해석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죠. 그냥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각각 소괄호로 닫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떤 문제들을 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중학생 문제를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이렇게 이거 뭐 해야 되나? 마이너스 2랑 3, 4이라는 거죠. 마이너스 2랑 3, 4인데 뭐가 x가 네. 대괄호로 닫혀있으니까 양쪽 다 포함하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거고 이해보세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3은 소괄호네. 다시 말해서 뭐야? 포함하지 말라고. 마이너스 1은 대괄호로 닫혀있네. 그래서 포함을 하라고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해보자. 마이너스 3은 포함하지 말라고. 그리고 마이너스 1은 포함을 하라고 하니까 대괄호로 닫아야겠죠. 이런 식입니다. 이거는 그냥 본인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런 걸 활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열심히 풀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쓰기 귀찮아서 만든 기호를 알아주세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연속과 불연속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게 1차 함수 그리고 2차 함수죠. 뭐 수1 때 배운 것까지 치면 지수함수, 로함수 포함이 되겠네요. 그런데 얘네들 함수 보면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끊어진 부분 없이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다고. 근데 우리가 극한이라는 걸 배우면서 어떤 그래프들을 봤다? 굉장히 못생기게 뚝뚝뚝 끊어져 있는 그래프들을 봤다는 거지. 이런 애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가 않아서 굉장히 꼴 보기가 싫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서로 구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처럼 하나로 매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는 연속이라고 부릅니다. 함수가 연속이라고. 근데 그냥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한 번에 쫙 그릴 수 있어요. 그럼 연속입니다 라고 하면 수학자들한테 매를 맞죠. 왜? 수학자들은 정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정말 사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연속이 그냥 그려가지고 매끈하면 연속입니까? 라고 하면 아니라는 거죠. 연속일 때도 수학적으로 정확한 이유, 이렇기 때문에 연속이다라는 게 필요한 거죠. 연속일 때 필요한 조건은 3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따가 알려드릴 압축 방법으로 외우면 2가지만 외우셔도 됩니다.
아직 우리는 처음 배운 거기 때문에 세 개를 일단 하나씩 설명해 주도록 하죠. 첫 번째 조건은 fx라고 합시다. 그 함수를, 연속의 함수를. 이때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칩시다. x는 a에서 존재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fa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왜 저래야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중간에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 a에서 fa 값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fa 값이 존재합니다. 그래야 일단 기본적으로 연속이 되든 말든 할 거예요. 왜? 안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연속이 아닐 거니까. 두 번째 조건. A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1번에서 호되게 혼났어요. 왜? A에서 값이 없거든. 그래서 반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은 값 줄게요. 자, 그럼 1번 조건은 만족이죠. 왜? F의 값이 있잖아요, 여기. 근데 2번 조건에서 이번엔 혼나게 됐습니다. 아니지, 미안하다. 설명을 해야 돼. 3번 설명해야 돼, 미안. 이렇게 그렸어요. 1번에서 혼났기 때문에 1번 조건 FA가 존재하죠. 여기 존재하는데 2번 조건 때문에 혼난다고. 왜? 리미트 값을 구하라고 했더니 저렇게 존재한다는 게 뭔 뜻이지?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다는 뜻이지. 근데 좌극한을 구하면 여기고 우극한을 구하면 여기지. 다시 말해서 값이 달라버리네. 그러면 불연속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연속의 조건이 있으면 좌극한이랑 우극한 값도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반성을 했지. 아, 알겠습니다. 1번 조건, 2번 조건 둘 다 만족하게 해볼게요. 자, 어때요? FA 값 존재하죠? 좌극한, 우극한 값도 여기로 만족을 하네요. 근데 딱 봐도 연속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한 번 더 호되게 혼납니다. 세 번째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수건은 리미트 x로 할 때 fx 우리가 구했던 좌극한, 우극한 값이랑 FA 값이랑 같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뭐야? 여 두 개의 값이 같은 여기에 1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연속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 3번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고, 물론 서술형을 쓸 때는 3개 다 만족함을 보여야겠지만 우리가 간략하게 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2번은 빼고 외우셨다. 왜? FA 값 존재한다고 구했고 이거랑 이거랑 계산해가지고 같은 거 구하면 이미 존재한다는 게 여기서 보인 거잖아. 그러니까 2번은 사실상 외울 때만큼은 굳이 안 외우셔도 된다. 근데 물론 문제를 서술형으로 쓸 때 당연히 적어줘야겠죠. 좌극한, 우극한 값 구해가지고. 하지만 외울 때는 두 개만 외우셔도 된다는 거죠. 이걸 실제로 어떻게 써먹느냐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리죠.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십 문제를 풀고 싶은데 설명 먼저 예시 문제는 이따가 뒤에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연속 함수를 그러면 느낌적으로 보면 그냥 깔끔하게 안 끊어져 있는 것처럼 생기면 그냥 연속 함수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런 거 많이 그래프 여러분들 그려봐서 알겠지만 어떻게 그려져요? 막 뚝뚝 끊겨져서 그려지죠. 근데 자세히 봅시다. 아까 첫 번째 조건이 뭐였지? 이거 지금 1에서 연속인지를 봐야겠지. 왜? 1일 때는 3 연속이잖아. 3이랑 그랬거든. 그리고 1이 아닐 때는 이 그래프 딱 봐도 연속이잖아. 그치? 근데 1에서 연속이 아닐 거란 말이지. 1에서 끊겨질 거 아니야. 그래서 조사를 해보자 이거지. 1에서 먼저
함수 g입니다. g의 값 보자. 왜? ga 값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g의 값을 받으니 3이라는 값이 존재하네. 1번 만족하네. 일단 진짜 봐줍시다. 2번 리미트의 값 구하라는 거지. x는 1의 좌극한일 때 gx 구해주면 여기가 1대 2파 값이지. 근데 1 좌극하니까 1대 1이 아니라 여기가 지금 0분의 0꼴이니까 x는 x-1로 양쪽 나눠주면 위쪽은 x-1, x 플러스니까 이쪽은 3 나오겠네요. 우극한도 해보면 알겠지만 3 나옵니다. 이런 게 없다고 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3번 조건 뭐야? 얘랑 얘랑 같아야 된다. 근데 같네? 그럼 이거 뭐야? 연속 함수라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어떻게 연속이에요? 아하, 그려보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중간에 끊긴 건 맞아 이게. 저 x는 1이 아닐 때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끊겨져서 그린 거고. 근데 아래에 있는 x가 1일 때 3이라는 게 여기를 딱 채워버립니다. 그래서 연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외곽만 보고서 딱 봐도 불연속처럼 생겼네요 라고 하면 이렇게 봉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연속인지 확인할 때는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모두 다 만족함을 확인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아, 재한이 숙제 좀 프린트하는 거 저번에 써야 하는데 재한이랑 같은 학교 있니 혹시? 없지? 여기 지금 아는 정노랑 저기 지현? 이도 줘야 되는데 에이? 다음에 줄게 선물이야. 소중히 가지고 있도록 하지. 다음에 구간연속이라는 게 있는데 솔직히 많이 쓰였던 게 없긴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요소를 봤냐면 어떤 한 점을 딱 보고서 이 점에서 끊겨져 있느냐 안 끊겨져 있는지를 봤지. 근데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볼 거야? 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한 구간을 딱 정해놓고 거기서 연속인지를 확인을 해봅시다. 자,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보면은 이 그래프 일단 연속은 아니죠. 왜? 이 뒤로 끊겨있잖아. 근데 A랑 B 사이라는 정확한 구간을 주면 연속입니까? 그쵸? 이 사이에서는 연속임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그래프 봅시다. 전체적으로 보면 연속이 아닌 게 맞아요. 불연속. 연속이 아니긴 한데 이번에도 A랑 B 사이에서 봅시다. 네? A랑 B 사이에서 봤는데 뭐 A랑 B 이 사이에서는 연속이겠지. 근데 각각 A랑 B일 때는 연속일까? 궁금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말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연속이 맞습니다. 첫 번째, 일단 A라는 점만 조사해야 돼. 얘랑 지금 상황은 똑같잖아. 끊겨져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얘만 조사해야 돼. A에서 연속이면 B에서도 연속일 거 아니야. 똑같은 상황이니까. A에서를 보자. 먼저 첫 번째, FA 값 존재합니까? 얘 존재하죠. 존재하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값 존재합니까? 리미트 x는 a 마이너스랑 플러스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범위가 어디라고? a부터 b까지라고. 내 좌극한을 구할 수 있나? 없지. 범위가 a부터 b까지인데 좌극한이라면 a를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왼쪽 밖으로. 근데 내가 범위를 a, b로 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좌극한은 못 구하는 게 되지. 그럴 때 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안 구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리미트 x는 a로 갈 때 값이 우칸밖에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이때 값은 똑같이 얘랑 똑같이 나오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끊기져 있는 상황에서 A랑 B로 해도 연속이 맞다고요. 물론 만약 A랑 B 이렇게 범위를 잡아버리면 얘들은 중간에 연속이 아니니까 불연속이 되겠지. 하지만 A를 B를 이렇게 잡아버리면 우리는 이건 연속이라고 부른다. 괜찮습니까? 물론 이거를 내가 이렇게 100번 말해도 이해가 될 거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봐야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되기 때문이죠. 제 학생 정말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는 제 노트북이 개부져서입니다. 노트북 성능이 안 좋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안 들린 부분은 정말 미안하지만 영상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건 정말 내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굳어가지고 노트북 성능이 매우 낮아 해서 지금 여러 개를 못해. 줌만 켜도 얘가 삐리삐리해요. 내가 그래서 학생 때도 이걸 썼는데 줌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줌 키면은 아무것도 못해. 줌 키고 뭐 과제를 해야 된다? 절대 못해. 줌 키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혹시라도 저희 끊겼나요? 아니요. 살아있죠?